남원 시민이 만들고 남원 시민이 함께 즐긴다. 달빛처럼 은은하게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여기는 달의 도시 남원 똥탑 달빛 소리. 방송입니다. 지루한 장마철입니다. 사랑은 빗소리도 음악으로 만들어버린다죠. 빗소리마저 음악으로 들리는 사람에게 이 세상 어떤 것인들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마법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요. 마치 장마철처럼 전염병에 갇혀 지내야 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시계는 말합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조금만 더 견디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진다고. 달빛소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곧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저녁 바다에 태양을 주우러 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야입니다. 오늘은 남원이 낳은 한국의 대표적인 극작가인 노경식 작가님과의 전화 인터뷰가 있고요. 노경식 작가의 희곡 두 영웅을 목소리극으로 각색해서 올려봤습니다. 인기 스타 박경관님의 라이브 미니 콘서트, 그리고 의정 소식은 맛사발님이, 남원의 문학의 소식은 빵빵이님과 맹꽁이님이 전해드리고요. 신간 소개와 김양호 작가님과의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재미있는 마을 이야기는 맹꽁이님이 주천면 은송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두꺼비 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여는 신앙송은 카피라이터 정철 인생의 목적어 중에서 그냥이란 말을 발췌하여 현가님의 기타 반주와 빵빵이님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냥이라는 말. 사람이 좋아지는 100만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멋진 이유를 꼽으라면 그냥을 꼽겠습니다. 논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헐렁한 이유, 그냥을 꼽겠습니다. 논리와 과학이 개입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멋진 이유인 그냥, 이유가 아닌 이유, 그냥을 꼽겠습니다. 왠지 그냥 좋다라는 말이 나는 그냥 좋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일에 딱 부러진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그냥 좋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냥은 아무 이유 없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든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복잡 다단한 감정을 한두 마디 언어로 표현하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태어난 절묘한 말이 그냥일 것입니다. 그냥은 여유입니다. 긴 인생을 살면서 자잘한 이유들은 일일이 상대하지 않겠다는 너털웃음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앞에 그냥이라는 말 하나만 얹어도 우리 인생은 훨씬 더 헐렁하고 넉넉하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이라는 말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네, 정신없이 뛰다가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드는 걷는 기분입니다. 낭송가 빵빵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코너인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춘향 작가인 노경식 선생님을 막사발님이 전화 인터뷰로 모시겠습니다. 예, 먼저 노경식 선생님에 대한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식 작가님은 1938년 남원에서 출생하시어 남원 용송초등과 용송중학을 거쳐 남원 농고를 졸업하시고 1962년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드라마센터 연극 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196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희곡 철새로 등단하여 달집, 징비록, 서울 가는 길, 찬란한 슬픔, 반민특위, 두 영웅, 최근에는 봄꾼, 새 친구 등 40여 편의 희곡을 쓰신 한국 연극계의 대원로시며 백상예술대상, 한국연극예술상, 서울연극제 대상, 동랑유치진 연극상, 한국희곡문학상 대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등 다수의 연극예술상을 수상하신 작가로서 연극계와 남원의 자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고향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달빛 방송 소리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예, 선생님 연세가 하여튼 80대 중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늘 놀라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근황을 직접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요즘 새 작품을 하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광해군이 인조반정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광해에서 강화. 강화에서 예, 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제주서 우연찮게 그 자료를 보니까 강화에서 제주도로 유배가 됐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아, 거기 있는 연극인들과 야, 이런 소재를 가지고 하나 극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아마 좋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주도 도문학과에서 연락이 와서 네. 내년 봄을 목표로 해서 그걸 하나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승낙을 하고 예. 이름은 이제 광해임금 제주섬에서 섬에 유배오다 하는 제목으로 해서 네. 그걸 지금 좀 준비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고향이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이니까 예. 제가 이제 달집이다 소작지다 해서 이제 남원을 소재로 한 그 리얼림 작품을 썼거든요. 그래서 예. 나이도 들고 그래서 고향 얘기를 한 편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6.25 전후에 이제 우리 남원을 소재로 한 작품을 하나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고구마 캐는 날 하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그걸 좀 완성했으면 해서 요즘 지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이거 선생님 저 작품들 그 연보를 보면은 뭐 반민특위나 두영우, 저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강해군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있고요. 예. 그 고구마 캐는 날도 어찌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6.25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역사 관련 작품들을 많이 쓰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뭐 문과 출신이 아니고 예. 대학을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 사회과학 경제학과. 쪽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대학 시절에 이제 한국경제사다에서 역사 내지 이런 데 대한 책을 좀 보고 공부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가 우리 역사 문제라든지 일반 사회에 관한 관심이 많다면 많고 해서 어쩌다 보니까 자꾸 그쪽 역사적인 소재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아마 그런 역사 같은 작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경제학도가 연극 희곡 작가로서의 활동하신 부분도 특이하십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역사극을 또 쓰신 거에서 남다르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 작품을 제가 몇 작품 이렇게 희곡을 집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반민특위라는 작품이 특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 고맙습니다. 작품이 예. 이제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건전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이 선생님에게는 어떤 의미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요즘도 보니까 시사 문제 중에 하나가 친일 문제에 관한 적폐청산이랄까 역사 네네. 청산이 네. 필요하다고 해서 요즘 뭐 국회에서도까지 말씀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우연찮게 반민특위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도에 네, 그렇죠. 재헌헌법을 할 때 소급 입법으로 해가지고 제 101조에 친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그 이듬해 봄에 붙어서 국회 안에 반민특위라는 이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구성됐죠. 예, 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안타깝게도 불과 활동을 시작한 지 한 4, 5개월 만에 그걸 66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6월 6일 날 뭐냐면 일제 때 그 친일 경찰을 지냈던 분들이 우리 경찰 쪽에 거의 8, 90%가 이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그랬는 거예요. 컸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그 서울시에 이제 경찰들이 시경국장의 지시하에 그 후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뒤에 계셨지만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네. 무장해제를 시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민특위가 유야무야 돼서 오늘날에도 와서 다시 해보자 하는 뭐 그런 말까지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안타깝고 참 후회스러운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조사해 가지고 그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네. 사실 그 작품은 소설이나 희곡 문학에서 거의 사라지지 않았었어요. 2년 전에 네네. 2017년도에 반민특위라고 해서 이제 대학로 대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상당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칭찬도 좀 해주고 그 작품의 희곡을 보면 기록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반민특위라든가 그 과거의 현대사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도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그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기회 되면 우리한테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은 예. 사업은 초청 공연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좀 작품 이야기를 떠나서요. 성님 개인 이야기로 해서 그 성님 아우가 그 하정당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네. 성님 고향이 그 남원에서도 그 하정리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 당호를 정하신 건가 하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굉장히 자호인데 예, 그 이제 제가 다른 호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우연찮게 이제 고향 생각이 나고 예, 그래서 예, 우리 그 남은 시의 그 가운데 지금은 하정동이죠. 예, 예. 하정동에서 제가 이제 태어나서 또 거기서 쭉 서울로 대학 올 때까지 그대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음, 그 하정에다가 집당자를 써가지고 하정당이라고 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남원 시립도서관 가면 하정당 문고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독서 책들이 아, 예, 꽂혀 있는 걸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예, 하여튼 예. 이제 후배로서 감사드리고요. 예, 열심히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원에서 계실 때 우리가 남원하면 춘향제가 가장 큰 행사고 대표적인 우리의 역사적인 가장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4월 초팔도 되면은 뭐 극단들의 트럼펫 소리며 뭐 난장의 그런 풍경들 그다음에 네, 그 네. 남는 옷에 들뜨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 그런 이 당시에는 이 남은 시내가 전체가 들썩들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걸 그렇습니다. 통해서 예. 성스님에게는 어떤 정신적인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그 옳은 그, 말씀입니다. 네, 예, 그 예. 문학과 국악의 도시 남원에서 유년 시절이 선생님에게는 큰 어떤 예술의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예, 어, 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예, 그 예. 남원은 선생님에게는 고향도 고향이지만 어떤 정신적인 큰 어떤 그 토대가 되는 곳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아, 어떤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그 말씀할 필요가 없죠. 제 고향인 예, 데가 뭐냐면 태짜리 아니겠습니까? 예, 태짜리고 그쪽에서 성장을 했으니까. 그러고 지금 말씀은 이제 춘향제 하면은 뭐 제일 큰 축제 행사 네, 네, 네. 아니겠습니까? 뭐, 올해가 90회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 저희가 아, 저 사흘 초파일 다 그러시겠군요. 해야 되는데 예, 연기해서 이제 가을에 예. 할까 하는데 되게 또 아, 그럼, 코로나가 아직까지 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구만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춘향제 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한테 항상 재밌는 건 그 명창대회. 처음에는 광활루 그 경례 그 기관에서 했는데 이제 네, 나중에는 남원극장에서 하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그 유명한 저 춘향이 그네뛰기. 예, 예, 광활루 그네뛰기. 경례에서는 그네뛰기 네. 또 미수 춘향 선발대회도 그 당시는 춘향 없었나요? 선발대회 우시장에서 하는 그 저 씨름대회 난장을 튼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뭐 뺑뺑이도 돌리고 음. 화투도 노릇도 하고 예, 다 그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때는. 예,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어리지만 이제 구경 다니느라고 남은 강화루 경내 그다음에 그 건너편이 이제 그 오작교를 건너면 거기가 그 바로 천거리 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지금 그런 없어졌지만. 기억이, 지금은 이제 아니겠지만은 예.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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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공간과 형태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런 분위기는 여전히 우리 춘향제 행사의 분위기를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성심하고 좀 인터뷰가 끝나면요, 저희들이
선생님 작품 중에서 두 영웅을 그 목소리곡으로 한번 잠깐 저희가 해볼 텐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일본은 늘 경계해야 될 믿을 수 없는 나쁜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본에도 그 사명당에 필적할 만한 영웅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두 영웅에 대한 어떤 간단한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영웅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잘 아는 임진정유 네. 7년 국난 아니겠습니까? 네네. 7년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쪽 일본에서는 이제 덕청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다시 평화, 우호 통상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하도 몹쓸 꼴을 당해놔서 아주 뭐 증오에 차 있고 이런 때니까 그래도 그쪽에서는 계속 연락하기를 상호 통상을 하지 않으면 뭐 다시 침략을 한다는 둥 뭐 이런 소문도 들리고 그러니까 네. 우리 조정에서 이제 도쿠가와이에서 심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조정의 대신들은 뭐 현해탄을 건너서 거기 가서 적지에 가서 죽을 줄 살 줄도 모르는데 그걸 가려고 하고 뒷공문을 빼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명당 대사님이 예, 가신 거군요. 사명대사자 스님을 큰 스님을 이제 왜냐하면 사명당이 전란 중에 아주 의승병장으로서 아주 흑역한 그럼요. 공로를 네네.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일본은 또 불교를 믿는 나라니까 그렇죠. 이 사명 스님이 이제 그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도쿠가와이에스를 일본에서 그 교토죠. 교토에서 만나가지고 그 심중을 이제 타진합니다. 그래서 그 탐적서라고 했습니다. 적을 탐정한다 해서 탐적서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서 이 연극은 이제 그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분. 그런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사명당을 제가 이제 두 영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지고 이제 평화를 전기를 마련해서 그래서 저희가요. 저희가 전체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중요 부분 몇 부분만 이렇게 약간 엮어서 좀 이따가 목소리곡으로 한번 연출해 보려고 합니다. 좀 잘 예쁘게 봐주시고요. 끝으로 고향에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고향 뭐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 서울에 있는 이제 재경 남원 문인협회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 남원 출신 출양 출신 문인들이 한 6, 70명까지 됩니다. 네, 많으시네요. 그래서 아마 일반 시 쪽으로서는 전국에서 숫자가 제일 많다고 그러네요. 그러겠어요. 이게 조그만 우리 남원에서 출신 문인들이 많으시네요.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해서 지금 그 문인협회를 결성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올 가을쯤에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작품 한 편씩을 모아가지고 첫 권 책도 낼 생각입니다. 그러세요. 허시면 이제 남원도 보내드리고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에는 이제 또 남원에도 또 문인들 우리 있으니까 출신 문인들이 있고 그래서 합쳐가지고 우리 욕심 것은 남원에도 뭐 김병정 미술관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남원 문학관 같은 걸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문학관이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어른들하고도 좀 의논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고요. 우리 최근에 개관한 고전소설 문학관은 있습니다만 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문학을 다 다룰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이제 아까 말씀처럼 문학관이란 걸 한번 우리 그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만들어 볼 만합니다. 실장님한테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사적으로 내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남원을 소재한 작품이 이제 달집, 소작지 뭐 이렇게 여러 편이 있는데 만인의 정도 제가 썼습니다. 극화해 그 제목이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뭐 그런가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그 작품이죠. 쓴 작품인데 그것도 좀 어떻게 극화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더한 것은 이제 제가 달집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근대극 백년사의 이제 리얼리즘 작품으로 뭐냐면 3대 대표작이다 하면은 이제 1930년대 유치인 선생의 소, 소, 좀 예, 아이고, 네, 참, 60년대에 잘 아시는 차범석 선생의 산불, 산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70년대에 봐서 제 작품 달집이 이제 국립단에서 발표를 한 아,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은필식 말하기는 3대 작품이다 이제 그러거든요. 아, 근데 대한민국의 3대 리얼리즘 작품. 네, 리얼리즘 네. 작품인데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소재도 나문인데 또 우리 광활로 얘기도 나오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달집 연극비 같은 것도 하나 조그맣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아, 듭니다. 그래요. 근데 예. 그건 아, 내 희망사항이고. 그, 기념비 전에 그 달집이라는 희곡 작품을 우리 남원에 있는 후배 예. 연극인들이 한번 꼭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러면 예, 좋죠. 아, 예. 그러면 좋고,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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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예. 선생님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의 평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작가 노경식은 허리가 약간 구부정하고 전라도 시골의 항토길을 걸어가는 소 달구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무척 선생님에 대한 표현이 정확한 게 또 정감 있게 표현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게 그 글을 제가 희곡집을 낼 때, 아까 말씀은 산불을 쓰신 차범석 선생님께서 이제 축하의 글을 쓰면서 예, 예, 그렇게 예.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아, 이게 사반석 선생님 네, 네. 표현이신가요? 네, 예,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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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너무나 정감 있는 표현이고요. 예, 예. 선생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이고, 예, 또 예,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 도움도 못 드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래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고향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더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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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예, 계세요. 네. 예. 계속해서 목소리극 남원 이야기는 앞에서 인터뷰했던 노경식 작가님의 작품 원고 400매 두 영웅을 추격해서 재구성했습니다. 에휴, 상감마마께서는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나신 것이야. 아, 글쎄 극악무도한 그 외놈들 소굴 속으로 우리 큰 스님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게 됐으니 이 얼마나 분통 터지고 체면 깎는 일인가. 같은 소리. 그나저나 짐은 빠짐없이 다 실었는가? 그럼요, 큰 스님. 분부대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요. 수고했어. 자, 그럼 출항합시다. 자, 출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침략 전쟁은 참혹하고 눈물 나는 고통이요 국난이었습니다. 장장 7년에 걸친 전쟁은 온 나라를 초토화시켰고 만 백성의 삶을 송두리째 거덜내버렸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전쟁은 끝났으며 그로부터 6년 뒤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통큰 외교 담판을 벌여 설린 관계를 회복하고 전쟁포로 3,500명을 데리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매 사명당 큰 스님이 일본에 건너오셨다는 것이오. 그려? 가련한 우리 조선 백성들을 살려보려고 일본까지 온 게요? 아, 우리네 죽은 목숨을 설보 화상에 살려내자고 하는 것이지. 안 그런가? 설화상은 또 무슨 소리란가? 아이고 이 사람 얘기를 못 들었는가 배. 여기 일본까지 소문이 자자한디. 무슨 소문? 전쟁 중에 직진에 가서 적장 갓도 기요마사와 만났을 때 갓도가 조선의 보배가 무엇이오? 라고 물었다제. 아마도 제일 좋은 보배를 약탈해가고 싶은 마음에서 물었을 것인데 아 근데 사명대사가 뭐라고 대답한지 안가? 뭐라고 했는디? 조선의 보배는 조선에 없고 일본에 있다고 했지. 갓도가 의아해서 그 보배가 뭐냐고 묻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머리를 보배로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요. 아 갓도가 놀라면서도 그 말에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요. 그랬구만. 역시 우리 스님은 대단하셔. 어서 오십시오. 제가 독국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얼마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잔당들이 보낸 자객들 때문에 대사님이 큰 곤욕을 당하셨다고요. 그렇소. 아직도 사지가 벌벌 떨립니다. 사지가 벌벌 떨려요? 소문하고는 다르게 대사의 엄살이 매우 심하구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소이다. 일본은 조선에게 늘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래, 일본의 산수 풍경은 두루두루 구경을 잘 하셨소이까? 소승은 적진을 정탐하러 왔지 놀러 온 것이 아니올시다. 아유, 농담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일본을 방문한 대사님의 책무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는 금방 말했듯이 새로 들어선 도쿠가와 막부는 과연 조선을 재침공할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고, 둘째는 강제 납치되어 일본에 잡혀온 조선 동포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보고 소환하는 문제.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통신사의 전통을 살려서 화친을 노냐는 것이요. 우리가 그것들을 수용한다면 조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요? 지난 7년 전쟁 중에 일본 군대가 조선 천지에서 자행한 일을 생각하고 말씀하시오. 살육과 약탈, 방어, 파괴, 그 처참한 생태계는 골수에 사무쳐서 앞으로 100년이 가고 200년이 흘러간들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러니 아직도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 요구하는 것은 가당치가 않소이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순리라고 소승은 생각합니다. 차가운 돌 위에는 불이 자라기 어렵고 방 가운데서는 구름이 일어나기 어렵도다. 그대는 어느 곳에서 노는 산새이기에 우리들 봉황의 무리를 찾아왔는고. 나는 본시 청산의 학이어서 언제나 오색 구름 속에 논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운무가 사라져버리고 잘못 떨어졌노라. 그대들 들공의 무리 속에. 자기는 청산의 학이고 우리는 하찮은 둘꽁 새끼란 말이요? 이거 심하지 않소? 소쩍 세우는 소리를 들으니 3명의 일본 영웅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소쩍새가 울음을 울지 않고 있으면 오다 노부나가는 그 새를 죽여버리고, 히데요시는 소쩍새를 울게 만들고, 이에야스는 소쩍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라는. 대사는 우리 일본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구려. 그래요. 나 독국가와 이에야스는 소쩍새가 울 때까지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명당 당신을 만나고자 정쟁이 끝나고도 지난 6년간을 기다린 거 아니겠소?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새를 내가 죽이겠습니까? 날려 보내겠습니까? 에이, 그건 답변할 수가 없어요. 새를 내가 죽이겠다고 말하면 새를 날려 보낼 것이고, 새를 살리겠다고 말하면 그대가 죽여버리지 않겠소? 지당하신 말씀. 일체 유심조라는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일본이 지난 과오를 사과해야 양국 간의 화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과 조선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설린 우호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본 측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조건이라면 가능하고 말고요. 그리하면 우리 조선도 다 뜻이 용서 화해하고 두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나갈 것입니다. 역사의 측백에 진실을 기록하고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 지난 과거사의 생채기와 고통을 치유하는 길은 역사적 사실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결단 공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죽은 역사가, 아니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명당 당신은 갑진생 용띠, 나는 이민생 호랑이. 내가 2살 더 살았디다. 용호 상박이군요.
용과 호랑이가 대판 싸움질을 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럼? 누구도 그 싸움을 본 적이 없을 테니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좋습니다. 좋아요. 여봐라! 사명대사 일행이 조선으로 귀국한다. 각 번의 소군에게 하명하여 조선 동포의 세안을 동력토로 하고 조일간의 하친 수호를 명하노라. 향후 일본과 조선은 상호 불가침하고 통신사절단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꽃피우며 100년, 1000년 장성할 것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승병대장으로 큰 전과를 올린 사명대사는 전쟁 후 적진을 정탐하는 역할과 함께 전쟁 때 일본군에 강제 납치된 조선 동포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협상을 위해 1604년 8월 20일 조선을 떠나 이듬해 5월 5일 귀국했는데 8개월 동안의 외교 노력으로 3,500여 명의 동포들을 데리고 귀국. 그 뒤 병을 얻어 1610년 8월 해인사에서 입적했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애청자들이 우리 형광님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곡을 불러주실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형광입니다. 오늘 준비한 노래는 헛사랑, 전인권 씨의 노래인데요. 저는 이 날씨가 더워지면 이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들려드릴까요? 네, 들려주시겠어요? 한여름날 그늘 밑에 번뜩 누워 하늘을 보며 내님 얼굴 잠자리처럼 맴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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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밤 자다 말고 문득 깨어 별들을 보며 내님 얼굴 유성기판처럼 맴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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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길 없네 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마음 부끄러워라 부끄러워라 말 못하고 사랑만 뱅뱅 도네 야! 하! 여름 가고 산들바람 선뜻 불어 가을이 오면 내님 얼굴 풍뎅이처럼 맴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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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보름달이 둥실 뜨고 귀뚜라미 스르르 울면 내님 얼굴 유성기판처럼 맴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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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길 없네 님의 사랑
부끄러워라 말 못하고 사랑만 뱅뱅 도네 사랑만 뱅뱅 도네 와우. 감사합니다. 다음은 막사발림의 의정소식 코너입니다. 막사발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날에는요, 우리 남원시 의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개최된 제237회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원시 2019 회계연도 결산액은 세입 1조 233억 원, 세출 8,189억 원, 잉여금은 2,044억 원이며 기금 결산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8종에 104억 원을 조성했으며 예비비는 태풍 타파 피해복구 지원 사업 등 21건에 9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남원시 의회는 6월 25일 제237회 정례의 마지막 날 본 회의장에서 5인 이상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 개개인이 아닌 전 가구를 기준으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로 나누고 4인 이상 가구는 구성원 수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5인 이상 가구 수가 많을수록 개인당 지급 금액이 달라져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부모를 봉양하는 가구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원시 의회는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5인 이상 가구에 대해 4인 초과한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정부에 강력 건의하였습니다. 남원의 문화계 소식인데요. 빵빵이님, 7월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요. 7, 8월에 남원의 이곳 저곳에서 다양한 공연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초유의 바이러스 사태로 어떻게 될지,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매우 궁금한데요. 네,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가야 신명나는데 사람을 피해가야 하는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가장 큰 힘이니 금방 좋아질 거란 희망을 가져보면서 남원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민속국악원 공연 소식입니다. 7월 11일과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는요. 풍류마루라는 토요 기획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1일에는 전통과 현대음악, 대중음악을 접목시켜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프로젝트 앙상블 연이라는 뮤직단체의 공연이 있고요. 18일에는 여창 가곡의 말과 노래라는 주제로 정미리 컴퍼니 예술창작단체의 음악과 무용, 미술, 사진, 영상 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 콘서트 다단 프로에서 정재숙 현 문화재청장님이 출연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신다 합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듯하고요. 공연 관람 시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1m 이상 좌석 간 거리를 띄워 앉아야 하고요. 꼭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고요.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약은 전화 620-2324-5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남원 예촌에서는 남원시 주관으로
7월 3일과 10일 오후 2시 퓨전 거리극 황희와 길을 걷다라는 공연이고요. 7월 4일과 11일 오후 4시에는 같은 주제 황희정승이라는 주제로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5마당의 거리극이 예촌마당과 강한로원에서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월 25일 오후 5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는 조감녀 살풀이 춤 전수자 정명희 교수와 그 주변 전통 예술인들이 모여서 2020 굿 보러 가자라는 공연이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단 주관으로 펼쳐집니다.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귀한 분들이 출연하는 공연인 만큼 꼭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빵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맹꽁이님이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맹꽁이님, 안녕하세요. 네,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7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 안숙성 명창의 여정이라는 시설 개관이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몇 차례 연기되었는데 이날 드디어 개관식을 갖습니다. 사물놀이팀의 원조인 김덕수 앙상블 신화이팀과 요즘 TV에 많이 출연하여 우리에게 친숙한 소리꾼 남상희 씨 그리고 남원 시립과단 등의 기념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은 향후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여정이고요. 꼭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남원문화대학에서 2020년 지리산 문화해설사 자격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이고요. 접수처는 남원시 옥샘길 31번지에 있는 문화대학이며 전화는 625-5857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은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등록비는 교재비 포함 3만원입니다. 지리사권역 문화해설 멋지지 않나요? 많은 접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간 소개 작가와의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침 목소리극 남원 이야기에서 다뤘던 노경식 작가의 두 영웅과 연관되어 있는 책인데요. 정유재란 남원선 전투에서 일본으로 잡혀갔던 남원 도공들의 이야기를 쓴 김양호 작가의 동화책 도자기를 핀 눈물꽃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양호 작가님. 안녕하세요, 김양호입니다. 달빛소리 애청자 여러분도 안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도자기에 핀 눈물꽃을 내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 손에 들어온 게 지난주 토요일이고요. 6월 24일 발간 날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주 따끈따끈한데요. 그럼 이 도자기를 핀 눈물꽃이라는 이 동화책은 어디에서 구입할 수가 있나요? 현재 모든 인터넷 그 서점에 다 있고요. 남원에도 성지서림, 진서점, 이런 남원 시내 서점에도 다 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정유재란 당시 참혹했던 남원성 전투에서 외놈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도공들과 특히 숨수관과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양호 작가님이 두 영웅이라는 혹시 네. 그 연극을 보신 적이 네, 있으신가요? 제가 봤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극 하실 때 네네. 그 장면이 다 떠올라서 참 좋았는데요. 네네. 남원에 이사 온 지 제가 11년인데 몇 년도더라 프랭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두 영웅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연극부를 해서 연극에 관심이 많아서 특별한 연극이네 하고 이제 찾아가서 예술회관에서 봤는데 정말 좋은 연극이었어요. 네,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하셨던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사명대사하고 대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두 분이 성하고 어떤 큰 절에서 굉장히 호탕하게 아주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나중에는 벚꽃 흩날리면서 이렇게 절제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뒤에 한 1, 2년 뒤인가 제가 교토를 갔는데 청수사라는 큰 절에 갔을 때 이런 절에서 두 분이 춤을 추셨겠구나 하는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 동화 쓸 때도 많이 이렇게 좀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나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제가 이제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긴 했지만 참 어렵고 재미없고 연도를 외워야 되고 시험 봐야 되는 이런 대상이잖아요. 근데 역사 동화라는 것은 역사를 가슴으로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원의 문화예술 해설사 이런 것도 하면서 남원성 전투를 가장 가슴 아프게 이렇게 많이 느꼈고 네. 해설하면서 울먹인 적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역사가 아닌 가슴 아픈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었고 특히 심수관 가문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되게 많은데 그것을 좀 아이들한테 쉽게 전달하고 싶었죠. 아, 예. 그럼 이 땅에서 일어났던 뭐 임진왜란, 정유재란 대한 이야기는 잘 알지만 네. 또 일본으로 끌려가서 네.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적국에서 400년 동안 겪어야 했던 그 동포들의 네. 고충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고 그렇죠. 또 알아보려고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김양호 작가님의 도자기에 핀 눈물꽃에서는 그걸 아주 리얼하게 보여줬더라고요. 그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직접 일본도 다녀오셨나요? 네. 코로나가 이제 아시아 쪽, 특히 한국하고 일본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네. 제가 운 좋게 1월에 가고시마를 갔다 왔어요. 아. 가고시마는 일본에서도 가장 아래쪽 규슈섬에 그것도 가장 아래쪽에 있는 현이거든요. 네. 거기 미야마 마을에 수간도원이라고 심수관 가문의 큰 공방과 그 오래된 그 수장고, 역대 선조들의 작품이 모여있는 수장고, 정원, 그리고 이제 집이 잘 꾸며져 있는 수간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림 작가하고 저하고, 그리고 그림 작가 친구하고, 대학에 이번에 일찍 합격한 딸내미, 일본어를 걔가 좀 할 줄 알아서, 그 친구를 데리고 이렇게 4명, 여자 4명이 비행기 갈아타면서 기차 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가서, 심수관 선생님, 15대 심수관이죠? 그 심수관 선생님 만나 뵙고 인터뷰도 하고, 네.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 다 보고, 그러니까 1대 심단길부터 15대 심수관 작품까지 다 있어요, 거기. 그거 다 보고, 그리고 조선에서 끌려간 포로 중에 여자들도 있어요. 네. 그 여자분들이 도공들 수발 들다가 돌아가셔서 그분들의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게 한글로 돼 있어요. 한글로 된 비석도 직접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도공들이 풍랑을 만나서 맨 나중에는 표류하다가 어떤 해안가에 떨어지시거든요. 네. 그 표착지. 그 해변, 심합이라 해안이라고 하는데 그 해안도 직접 가서 그때를 상상해 보고 많은 좀 상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자료를 통해서 생각했던 거랑 현지에서 보면서 이렇게 상상한 건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갔을 때 11월에 그 화산이 폭발했어요. 가고시마현 그 바닷가 저편에 큰 화산이 있는데 네네. 사쿠라지마 화산이라고 하는데 그 화산이 11월에 폭발을 했고 저희가 1월에 갔는데도 계속 화산 연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화산 연기가 계속 나오는 사쿠라지마 화산도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 동화에 화산 폭발하는 장면도 넣을 수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김양호님은 작가님이기도 하지만 또 시민 활동가로서 또 지역 역사 문화 해설사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많은 열정들이 어디서 다 나오는지 그 마치 용광로 같은 가슴을 갖고 계신 건 아닌지 그리고 또 다음에 어떤 책을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너무 과찬을 많이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작가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좀 쑥스럽고요. 이제 처음 낸 거고 이제 시작이고 작가라는 것은 제 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냥 이번에 남원 역사를 워낙이 좋아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쓰게 됐는데 한 번 쓰니까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 다음에 또 쓰자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계획 중인 거는 수지면에 가면 몽심제가 있죠. 네네. 네, 고택 활용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몽심제에 관해서 그림책 하나 준비할 거고요. 또 하나는 몽심제 인물 중에 죽산박 씨 인물이죠. 원불교 교무님으로서 노벨평화상 10위 후보에까지 오른 박청수 교무님이 계세요. 여자 교무님이신데 남원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전 세계 80여 개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서 오죽하면 노벨 평화상 10위 후보까지 오르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인물들은 꼭 써드려야 된다는 어. 그분이 지금 80 몇 세시거든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꼭 책을 내드리고 싶어서 내년 한 6월 정도 목표로 지금 준비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몽심제에 관한 네. 동화 이야기 그리고 박청수 교무님에 네네. 대한
그분에 대한 인물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작가님은 그 남원에 대한 애정이 다른 사람보다 더 네.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하시네요. 끝으로 드린 질문인데요. 네. 김양호 작가님의 남원이란? 제가 11년 전에 남원에 이사 왔는데 보통은 지리산이나 섬진강이 좋아서 이렇게 이사 오잖아요. 저는 요천이 굉장히 좋았어요. 시댁의 곡성이라서 왔다 갔다 보면 요천이 그렇게 제 가슴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요천을 자전거로 달리는 꿈을 꿨어요. 저도 모르게. 오. 잠자면서 진짜로 꿈을 꾸고 남편을 졸라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역사의 고장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푹 빠져서 살다가 이렇게 역사 동화까지 내게 됐는데 지금도 저는 요천을 굉장히 좋아하고 광안로 연못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연못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연못하고 요천은 사실 은하수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하늘의 은하수를 이렇게 지상에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전생의 직녀가 아니었을까. 그거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견우를 기다리며 만월정과 금수정에서 이렇게 홀로 지새는 날이 있고요. 하여튼 남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생에 견우와 놀던 비밀의 정원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양호 작가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가 있고 재미있는 마을 이야기 코너입니다. 맹꽁이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죠? 네, 오늘은 남원시 주천면 은송리 내송마을에 간 골목에 있는 두꺼비 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마을에 두꺼비 바위가 있나요? 크기는 얼마나 하죠? 1톤 트럭 크기쯤 되는데요. 정말로 두꺼비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양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큰 크기인데 그 바위에 얽힌 이야기가 있었나 보네요. 한번 궁금한데요. 한양조 씨가 처음으로 이 마을에 정착하여 마을의 터를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을 건도 만무하죠. 조 씨 일가들이 물이 솟을 만한 곳을 찾아 샘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에 물이 끊이지 않고 오래 갈 것과 후손들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금으로 만든 두꺼비를 샘에 넣어두었다고 하네요. 금두꺼비를 샘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면 구룡폭포의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본 금두꺼비는 구룡폭포에 사는 용이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도 용처럼 날 수 있게 해달라고 산신령에게 기도를 했답니다. 별님이시여 그 빛을 내리어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석양의 노을빛은 잠들게 하고 황금빛 영원으로 다리를 놓아 어둠 속에도 변하지 않는 꿈결보다 깊은 사랑을 영원히 내려주소서. 욕심을 부렸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00일이 되던 날 드디어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은 너에게 단 한 번의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노라 라고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금두꺼비는 단 한 번의 기회인 만큼 온 힘을 다해 힘껏 날아오르려고 뒷발에 힘을 모아 뛰는 순간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단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두꺼비는 마을로 떨어져 그대로 바위가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억울한 두꺼비가 몇 날을 울다가 의병장 조경남님의 홀령이 나타나 금두꺼비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는 이제 내가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켰듯이 너는 앞으로 이 마을을 수호하고 너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이 두꺼비 바위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 바위를 만지고 샘을 마시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욕심을 비우고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거대한 두꺼비 모양의 바위도 궁금한데요. 소원까지 들어준다니 얼른 가봐야겠습니다. 대신 부자 되게 해달라는 소원보다는 왠지 소박한 소원을 잘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 속에 나오는 조경남 의병장의 홀령은 아직도 남원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네요. 구수한 남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맹꽁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지루한 장마 속에서 우울해질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달빛소리 방송이 유쾌하게 채워주고 싶었는데요.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듯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즐기면서 다가오는 밝고 맑고 따뜻한 기운을 조용히 함께 기다리시게요. 달빛소리 방송은 여름의 절정인 8월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자이야 막사발 형광 빵빵이 맹꽁이 그리고 엔지니어 겸 PD 화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생에 뭐라고? 경자가 전우와 직녀의 놀던 비늘의 정화. 비밀의 정원. 아, 제 거예요.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말도 진짜 잘해. 네. 감사합니다. 말 잘해. 말 잘해. 제 진심입니다. 그래 진심이 통하면 근데 김은자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아. 그래요? 아니 헤드폰 끼고 들으니까 더 좋아요. 아, 감사해요. 진짜 성우 같아. 그래서 진행자지. 아, 지금 분발하세요. 들 분발하세요. 진행자가 여러분들은 나는 손가락질 안 당했다.